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까지 이제 철도 기기 신호 총괄론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올린다고 약속을 했고, 이번에 올릴 과목은 철도 신호 산업기사 시험이 곧 있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꽤 많은 분들이 산업기사 회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로그로 철도 신호 산업기사 압구 반응 및 접근 세정 그리고 전철 제어 회로 이 두 가지를 한 네 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올린 이유가 이 산업기사, 철도 신호 산업기사는 좀 특수한 분야입니다. 예.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뭐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결선도 부분은 이거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실 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한테 차라리 곧 시험 대비해서 이런 회로도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결선도를 좀 이해하시고 실제로 결선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금 제가 말이 좀 급하고 좀 빠르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철도 신호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건 뭐 회로도 뭐 볼 필요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신호를 완전하게 잘 안다, 전문가처럼 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중간쯤 잡고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필기 시험만 보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로 제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자세하지만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철도신호 산업기사의 총 시험 시간은 3시간이고요. 일 요구사항을 보면 어떤 주어진 역에 개전 연동장치를 설치하자고 한다. 선로 배선도 연동도표에 따라서 앞구 반응 및 일레이 신호기의 접근 세정회로, 진로 세정회로, 세정 표시회로를 결산하시오라는 문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시면요. 1번 과제 또는 2번 과제를 무작위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번도 결선을 하셔야 되고요. 2번도 결선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둘 다.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자, 이제 수업자 유의사항을 좀 볼게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직류전원을 사용하고요. 휴즈는 생략하고 결선을 하시오라고 나왔고요. 지급된 터미널을 사용하시오. 맞습니다. 뭐 지정된 단자를 사용하시오. 결선도를 해석하고 계전기 종류를 파악하고 계전기 소켓을 선정하여서 결선하시오. 계전기력의 결선은 전선 덕트를 이용하여 배선하시오. 여러분 저기 실기하는 조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 말들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차차차차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선이 완료된 후에는 소켓과 터미널이 분리되지 않도록 잠근 상태로 고정하고 작업을 마무리하시오. 전선 소모량은 최소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계전기 명찰을 부착하시오. 명찰 때문에 이 작업하기 전에 여러분은 두 가지를 좀 챙기셔야 돼요. 제가 꼭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은 선명찰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선명찰. 그러니까 이거는 선에다 끼는 명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견출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계정기 명칭을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A TP라는 계정기를 앞에다 설치하면 똑같이 뒤에도 그 자리에 1A TP 계정기 견출지를 좀 붙이시고요. 두 번째는 형광펜을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형광펜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한번 들으시고요. 인적사항은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결선 작업이 끝난 후 정말 중요합니다. 동작 시험은 단 한 번만 합니다. 1회. 그래서 오동작은 무조건 불합격. 정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한번 결선할 때 정말 제대로 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격 대상 이런 거 포기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기본 사항이니까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니까 여러분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시간 내에 작업 못하면 안 돼요. 3시간 안에는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동작이 안 되면 안 된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봅니다. 철도 신호 선업 기사 과제는 앞고 반응 및 접근 세정 회로. 여러분 접근 세정 회로에 방점을 좀 찍으세요. 접근 세정 회로. 여러분이 이제 접근 세정 회로가 뭐냐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나가겠지만 여러분 두 가지 도면을 먼저 좀 보실 거예요. 선로 배선도와 전기 연동장치의 연동도표.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결선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 작업장에 가서 결선하실 때는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선만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작업하기 전에 연습을 하실 거예요. 연습하시는데 이 배선도 또는 연동도표를 여러분이 좀 보시고 숙지하시고 똑바로 아신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해서 결선을 하시고 결선이 다 끝나면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작이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 찾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선 회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찾을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내야지 다음에 연습할 때 그 부분 고쳐서 또 작업하고 할 텐데 연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도의 이해가 되게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일단 선로 배선도가 어떤 건지 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로 배선도는 쉽게 말하면 약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로를 평면화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역에 연동도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의 배선도입니다. 군의 배선도인데 뭐 땡땡역은 뭐 어디 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서울 기점 몇 킬로 몇 미터에 지금 이 연동 장치가 설치가 돼 있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킬로정이에요. 킬로정 몇 킬로지 어디 지점에 설치가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1A라는 장내 신호기를 지칭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장내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AT, XT, 21T, 1T, 2T라는 궤도명을 알게 됩니다. 이 궤도명은 궤도를 잘라서 일정 구간 잘라서 전기 회로처럼 구성했어요. 그래서 열차가 진입하면 무여자 낙하되고요. 열차가 없을 때는 여자 살아있어서 열차의 유무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궤도회로다. 근데 궤도회로도 이제 각자 자기 이름들이 있겠죠. 그죠? 그 이름을 명칭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21호 선로 전환기가 있습니다. 선로 전환기는 이쪽 본선 쪽으로 나가는 방향, 열차 진행 방향이 본선 쪽으로 가는 방향이 정이다 그 표시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는 거는 반이겠죠. 그죠? 네. 정반이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화살표 이쪽 방향이 다운, 이쪽 방향이 업입니다. 다운이 뭐예요? 하선, 그죠? 여기는 상선입니다. 항상 기점으로 볼 때 이쪽이 서울 쪽이에요. 서울 쪽. 그리고 이쪽은 부산 쪽입니다. 항상 좌측이 기점이 돼요. 우측이 종점이 되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제 아시게 돼요. 어떤 걸 아시게 되느냐. 서울 쪽에서 열차가 들어오게 되면 열차가 들어와서 1번 선으로 갈 수도 있고 2번 선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러려면 이 조건에 의해서 열차를 1번 선이나 2번 선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하선 쪽으로 열차를 받겠구나 라고까지는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좀 전에 연동도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연동도표는 뭐냐면 어떤 조건들 열차가 진입할 때 1번 선이나 2번 선으로 진입할 때 어떤 취급을 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진로가 1회 장내 신호기 진로가 현시가 되겠구나. 진행이 표시가 되겠구나. 그 표시되는 조건을 말하는 게 연동도표입니다. 자, 우리는 좀 전에 제가 1회의 장내 신호기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명칭은 1회이고요. 진로는 어디에서 어디 가느냐? 1AT에서 1T. 그죠? 1AT에서 1T. 또 1AT에서 2T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취급할 수 없죠. 우리는 취급 버튼 또는 마우스 또는 앞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진로를 잡습니다. 이게 이제 관제사가 잡겠죠. 로컬 관제사가. 로컬 관제사 어떻게 잡느냐? 1A라는 출발 앞구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가 1다운으로 열차를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겠죠. 그죠? 그럼 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는데 형성이 될 때 조건들을 만족해야지 1의 신호기가 나겠죠. 나는 지금 1다운 쪽으로 눌렀어요. 그랬더니 20로 선로 전환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동그란 거는 반위로 전환이 되고 세정이 되어라. 그 다음에 21호가 그냥 있는 거는 정위로 전환이 되고 세정이 되어라. 물론 기존에 내가 1회1로 갔는데 21호가 반위로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세정합니다. 전환 안 하고요. 만약에 내가 2번 선으로 가는데 21호가 정이다. 그러면 전환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세정합니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열차가 1번 선으로 들어오려면 XT라는 궤도, 여기 있죠. 그죠? 21T라는 궤도, 1T라는 궤도가 다 여자돼 있다. 이게 좀 단어가 어려운데요. 우리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거를 여자 접점 또는 산 접점이라고 얘기해요. 계전기가 살았을 때 접점을 통해서 전원을 넣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무여자 접점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는 C와 N, 여기 C와 R 이렇게 무여자 접점, 무여자 또는 죽은 접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낙하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살았냐 죽었냐를 표시를 많이 합니다. 여자 무여자로 얘기하게 되면 혼돈이 오기 쉬워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래서 죽었냐 살았냐, 죽은 저점을 사용했느냐 산 저점을 사용했느냐, 이게 더 편합니다. 듣기에. 자, 이렇게 이제 신호를 내려면 XT, 21T, 1T가 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무저됐던 얘기, 죽었던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열차가 있다라는 표시예요. 뭐 장애가 나는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연동자치는 우리는 IN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연동자치는 우리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는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그냥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그 1T 궤도가 죽었다. 1T 열차가 있구나. 뭐 장애가 났든 사고가 났든 어쨌든 간에 에일이 부러졌든 전기적으로 1T라는 회로가 살지 않으면 열차가 있구나. 열차가 있는데 진로를 낼 수 없다. 그죠? 내면 안 되죠. 그죠? 큰일, 만약에 낸다는 얘기는 충돌이겠죠. 그죠? 열차가 와서 추돌을 하거나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AI는 궤도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관계된 궤도. 내가 가고자 하는 궤도 쪽에 살아있어야 된다. 그게 신호 제어입니다. 첫 세트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진로 구분 세정. 저는 이걸 항상 진로 구분 해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로 구분 세정은 진로 구분 해정이다. 봤더니 XT, 21T 이렇게 궤도가 있네요. 아까 궤도 살 때는 1T까지 살아있지만 이 진로 구분 세정은 열차가 여기 도착하기 때문에 1T를 넣지 않습니다. 자, 진로 구분 세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되게 여기 간단해서 진로 구분 세정이 필요 없어요. 진로 구분 세정이 필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역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예. 최소한 아무리 작은 역도 이 정도는 돼 있어요. 이 정도는 돼 있어요. 이 정도는. 여기에 또 뭐 사이에 또 뭐 선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진로가 더 멀다. 먼 진로가 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회에서 만약에 진로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잡아놨어요. 만약에 열차가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 뒷진로들이 다 묶여 있다. 세정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장례 취급을 또 못해요.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운전 취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로를 구분해서 세정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진로를 구분해서 풀어줘요. 무슨 얘기냐? 열차가 여기다가 진로 여기다가 여기 가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갈 때쯤 되면 이 뒤에 진로들이 다 풀려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또 여기 이쯤 오게 되면 또 진로 풀리고 이쯤 오면 또 진로 풀리고. 그 얘기는 이 정도 왔을 때 열차를 이쪽 선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착할 때까지 진로가 안 풀리면 열차를 하나도 못 봤는데 진로가 계속 뒷부분부터 풀리니까 열차가 그 다음 후속 열차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진로 구분 세정을 진로 구분 해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작은 역이니까 진로 구분 세정 해정이 필요가 없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역만 늘 관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없잖아요. 시공하거나 설계할 수 없습니다. 큰 역,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역을 설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 구분 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번에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접근 세정이잖아요. 봤더니 1AT가 90초가 잡혀 있네요. 자, 이런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뭐냐 하면 왜 이게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원래 애초에 나는 진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 다운 쪽으로. 그래서 여기 열차를 진로를 이렇게 표시를 진행을 냈습니다. 1A를. 그런데 열차 취급 방법에 따라서 변경이 돼가지고 얘를 취소하고 이렇게 열차를 진로를 잡으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잡으면 되지 뭐 어려운 거냐. 근데 이제 열차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정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결정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열차가 멀리 있다 이렇게. 장내 저 멀리 인접역을 겨우 출발했다. 그때 내가 1A를 풀고 2다운 쪽으로 진로를 냈던 거를 1다운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대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피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취소시킵니다. 취소시키면 바로 해정이 돼요. 해정이 바로 된다. 이 세정이 안 걸려요. 그래서 해정이 바로 되니까 우리는 1번 진로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그죠? 멀리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간에 AT, 우리는 접근T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근T 구간에 열차가 진입했을 때가 문제예요. 이 접근T 구간에 열차가 진입했을 때 만약에 얘를 해정을 한다. 진로를 해정하려고 그러면 물론 얘는 진로가 풀립니다. 그런데 바로 1번 진로를 날 수 없어요. 내지를 못해요. 왜냐? 이 접근 세정 때문에. 얼마 잡아줬어요? 90초 동안. 그래서 90초 동안은 얘가 얘는 예비 진로를 바뀌고요. 예비 진로를 바뀌고 얘는 전멸을 합니다. 적색으로 전멸을 해요. 녹색도 아니고 적색으로 전멸을 합니다. 안 풀려요, 90초 동안. 왜 그런 게 있느냐 좀 이따 설명할게요. 90초 후에 얘가 다 해정이 됩니다. 90초 후에 해정이 돼서 해정된 조건으로 다시 진로를 1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열차는 그동안 여기 와서 서 있겠죠, 그죠? 서 있다가 해정이 돼서 90초 후에 1번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절차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90초를 잡아줬느냐? 그죠? 예전에 이게 사고가 났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사고가 났느냐? 똑같아요. 진로를 이렇게 잡았다가 얘를 취소시키고 이렇게 진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했는데 열차가 이렇게 접근 구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다? 접근 구간이다. 접근 구간에 열차가 왔다는 얘기는 1km 앞에 1A 신호기 1km도 안 되는 지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지금 막 더 이제 열심히 들어오는데 갑자기 진로를 딱 취소시키면 이래 어떻게 되죠? 이래가 정지가 됩니다. 얘가 정지가 딱 돼요. 그죠? 정지가 되면서 얘가 딱 만약에 풀렸다. 세정이라는 게 개념이 없을 때 막 풀렸어요. 그래서 내가 풀렸으니까 관제사가 1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선로전환기는 얘가 정의로 잡혀 있다가 반의로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 재수없게도 이 기관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A 앞에 정차해야 되잖아요. 정지니까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과주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막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로전환기는
보통 한 6초에서 7초 정도 전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등을 시키고 진로를 취소시키고 다시 진로 잡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7에서 8초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7에서 8초 정도면 여기가 100m쯤 돼요. 100m 이상 여유거리를 가져요. 장례식기부터 선로전환기 앞에까지. 물론 여기 좀 거리가 좀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한 3, 400m 정도면 여기 접근 다 걸립니다. 근데 선로전환기 지금 그 정도면요. 다 안 돌아가요. 다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관차 앞머리는 1, 2 가고요. 네. 뒷머리는 1, 2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열차가 분리 탈선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게 사고 방지하려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런 사고가 났어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막는 방법이 접근세정입니다. 여러분 역을 이용하시다 보면 열차가 접근합니다 라는 멘트가 와요. 그죠?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안에서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예요? 열차가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계정기의 주군 접점, 낙하 접점을 이용해서 방송장치에다가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멘트가 나오게 자 낙하처럼 내가 열차 접근 구간에 왔는데 1번 선으로 들어온 걸 취소하고요. 이렇게 2번 선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갑자기 그런 수가 생겨요. 열차를 뭐 대피한다거나 뭐 여러저런 사정 때문에 1번 선을 대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왕왕 있어요. 진로를 취소하고 다시 내는 경우가. 그럴 때, 자, 기관사는 여기 승객은, 여기에 있는 이제 관제사는 무전을 날립니다. 어디로? 기관차한테. 무전을 날려요. 그래서 면열차 기관사님, 어디 역인데, 이래 신호기 앞에서 잠시 기회 정차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사가 물어보겠죠. 왜 그러시냐? 그러면, 진로를 급하게 2번 선에서 1번 선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래 신호기 앞에서 멈춰주시면 저희가, 해정 후에 1번 진로를 잡아줄 테니 1번 선 들어오셔서 잠시 대피 후에, 출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무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무전을 해놓고도 기관사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잊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실, 모진 그런 얘기들 많은데 어쨌든 잊어먹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접근간 열차가 밟았을 때 진로를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얘를 이레 신호기를 취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바로 취소가 안 돼요. 여기가 전멸을 합니다. 예비진로가 풀리면서 본진로가 안 잡혀요. 선로전환기도 물론 돌아가지 않습니다. 90초 동안에 로컬 간제원하고 이 기관사님하고는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하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하게 정차한 후에 90초 후에 다 이상이 없으면 얘가 이제 다 풀려요. 해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1번 선 앞구 여기 출발점 앞구 누르고 1번 선 앞구를 누르면 이렇게 진로가 선로전환기 돌면서 잡힙니다. 이제 진로 나서 장례신호가 나면 열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사고를 막았습니까? 만약에 이 기관사가 무전 연락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착각해서 계속 들어왔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선로전환기가 전환됐었죠, 그죠? 바로 해정이 됐으니까. 그 해정이 되고 진로를 잡았으니까 선로전환기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은 잡고 있잖아요, 계속. 90초 동안을 90초 동안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차는 그냥 그 방향대로 그대로 진로를 갑니다. 그래서 이쯤 어디에서 정차를 하겠죠, 그죠?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물론 1번 선으로 가야 될 게 2번 선으로 갔으니까 사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철기 부근에서는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90초 동안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얘기를 다시 리플레이 시켜보세요. 다시 한번 듣고 이해될 때까지
강의를 좀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좀 끝낼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이제 명칭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선로전환기, 단동이라는 선로전환기가 있고요. 그 명칭은 21호 선로전환기고 철사세정 21T라고 여러분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로전환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전환이 됩니다. 첫 번째, 21T 관계된 계정기 21T 계정기가 궤도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줍니다. CN 관계된 선로전환기 21T 궤도가 살아 있을 것. 또 하나 TLSR 또는 TRSR이라는 진로, 좌행진로 또는 우행진로 계정기가 낙하돼 있을 것, 죽어 있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궤도가 살아있고 좌우진로가 잡혀 있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살아있습니다. 진로가 잡혀 있지 않을 때는 CN. 진로가 잡히는 순간에 얘는 낙하가 돼요. 진로가 잡히되면 TLSR, TRSR이라는 계정기는 우행진로, 좌행진로, 우행으로 놨든 좌행으로 놨든 우행이라는 건 뭐예요? 조작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좌행이네요. TLSR.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조작판에서 봤을 때는 TRSR이에요. 이렇게 우행 쪽 왼쪽에든 오른쪽에든 진로가 하나도 잡히지 말아야 된다. 무슨 그 상태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만 선로전환기는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궤도도 살아있고 진로도 안 잡았을 때 궤도는 살아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을 못하면 선로전환기는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강의할 때 철사세정은 뭐냐면 선로전환기가 돌아가지 못하게 꼭꼭 묶어 놓는다. 철사로. 그래서 철사세정이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잘 확실히 머릿속에 기억하기 쉽도록. 21호 선로전환기가 꽉 묶여 있어라. 전환시키지 말아라. 전환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 열차가 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21T 궤도가 낙하됐다는 얘기는 열차가 있구나라고 얘는 연동장치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궤도가 낙하됐다. 그러면 열차가 있으면 안 되겠네. 그죠? 열차가 있는데 선로전환기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리잖아요. 그거예요. 또 진로가 이렇게 났든 그 진로가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열차가 오겠구나. 그죠? 출발이 났든 장례가 났든 근데 선로전환기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저 멀리 있는 선로전환기 상관없어요. 이쪽에 저 멀리 있는 선로전환기 멀리 있는 선로전환기는 관계에서 이쪽에서 돌아가든 말든 이거는 상관없어요. 대신 관계된 선로전환기는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진로가 나거나 열차가 있을 경우에는 선로전환기 돌아가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그게 맞죠. 그게 철사세정. 자, 오늘은 제가 좀 급하고 좀 빠르게 제가 강의를 좀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1시간 30분 뭐 그 정도에 이걸 끝낼 수 없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또 길게 또 강의하기는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30분 안에 끝내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추석 명절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뒷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